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요골두 골절에서의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골두라 그래서 전완부, 팔에는 요골과 척골 이 두 개가 있는데요. 팔꿈치 쪽에 있는 부분을 요골두라고 합니다. 요골머리 골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목을 땅으로 짚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땅에다 쾅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골두 골절에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빠르게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해야지 좋은 기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또 부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엑스레이는 팔꿈치의 측면 엑스레이인데요. 이 팔꿈치는 세 개의 뼈가 만납니다. 요골, 이 척골, 그 다음에 이 상완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만나는데요. 아래쪽에 전완부에 두 개의 뼈, 위쪽에 하나의 뼈, 이렇게 만나서 팔꿈치를 이루게 되고, 팔꿈치의 운동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신전과 굴곡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회전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은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게 이제 뭐 손목을 돌리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돌리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뭐가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요. 그 돌아가는 게 요골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이제 상완골의 관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이 음영은 척골의 주두입니다. 그래서 척골의 주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상완골과 관절을 이루어서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이런 모양에 대해서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척골과 상완골의 관절 역할이고요. 요골 머리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골 머리를 제가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골은 어떻게 보면 평평한 접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골을 머리는 평평한 접시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동그란 상완골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골 머리 골절이나 요골 경부 골절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이거 구부렸다 폈다는 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하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시고,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지 않아도 한번 팔꿈치를 살짝 이제 아픈 부위를 눌러보고 팔꿈치를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고 돌리려고 하면 통증을 딱 온다, 요골 머리에 골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엑스레이를 보지 않고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꽝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요골두를 옆에서 봤을 때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뼈가 3개가 만난다고 그랬는데 상완골, 척골, 요골,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골의 머리 부분이 부러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접시와 그 위에 있는 공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밑에 받치고 있는 접시가 깨졌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지면서 이게 보통은 다 주저앉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 선이 골절선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조각이 아니라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까만 선이 하나가 더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요골두가 한 3조각 정도가 부러졌다, 하나의 뼈가 한 3조각 정도로 부러졌다, 이런 거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까맣게 그린 선이 관절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은 그런 선들로 확인이 됩니다. 이걸 이제 CT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관절면이 이렇게 일정해야지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거나 돌릴 때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관절염이 오지 않고 우리가 팔을 잘 쓰고 가동 범위가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측면에서 본 이제 시상면에 해당하는 CT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주저앉은 관절이 보이고, 이건 이제 정면에서 본 이제 관상면 CT라고 봤을 때 이 관절이 정상이라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선 그은 이 부분까지 관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콱 주저앉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상완골과 요골의 머리가 쾅 부딪히면서 요골이 저런 식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골은 언제 수술을 해야 되냐, 요골 머리 골절은 교과서적인 수술의 치료의 적응증은 관절면이 2mm 이상 주저앉거나, 뭐 가끔은 이제 한 0.5mm, 1mm 정도 주저앉았는데 메카니컬 블럭이 있을 때 수술을 합니다. 메카니컬 블럭이라는 거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이제 딱 걸린다는 건데요. 팔을 외회전, 내회전 이렇게 돌릴 때
골절편으로 인해서 회전이 안 되면서 통증이 유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골절 당한 직후에는 팔을 회전시켜서 메커니컬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좀 통증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런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한번 움직여 봤을 때 한 1mm 정도 주저앉았을 때 메카니컬 블록이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술 케이스는 굉장히 명확하게 관절면이 주저앉아 있으므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측면으로 한 5cm 정도 열고 라테랄 코커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접근법을 수술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한 5cm 정도 절개를 하고, 지금 요 위쪽에 보이는 게 상완골입니다. 상완골이고, 아래쪽으로 요 보이는 게 이제 요골두인데요. 요골 머리가 반으로 딱 쪼개진 것을 확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정상이고 얘가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정상인 부분이 있는 데까지 잘 올려주는 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고, 어긋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주저앉은 관절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제 유관 나사모 2개를 고정을 해줍니다. 한 2.3mm 정도 되는, 저는 나사를 즐겨 쓰는데요. 한 2.3mm 정도 되는 두께의 나사못을 2개를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못은 뼈 속에 묻어두는 나사라서 추후에 뭐 나사를 제거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관절을 올려주고 나사못 2개가 이렇게 뼈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이렇게 관절이 올라와서 잘 맞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항상 저렇게 나사못 2개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혹시 나사못이 반대쪽에 튀어나와서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는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관절면이 잘 유지가 되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주저앉은 관절면이 잘 유지가 되면서 골절선이 보이지 않게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보면 이렇게 약간의 이런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 뒤부터 바로 이제 각도기가 달린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굴곡 신전 운동은 바로 시작을 합니다. 구부렸다 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골 관절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부렸다 폈다를 시행을 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는 회전 운동도 바로 시행을 합니다. 너무 장기간 이 회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또 관절막이 굳거나 하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 뒤부터는 바로 회내전과 회외전 운동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이렇게 쭉 피고 그 다음에 구부리고 이러는데 제한이 없고, 회전 운동에도 크게 제한 없이 잘 쓰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40대 환자분이시고 넘어지면서 똑같이 이제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발생한 우측 팔꿈치 통증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주저앉았던 것처럼 엑스레이가 보이지 않고 미세 골절선은 보이곤 있으나 주저앉음이 없는, 뭐 아니면은 이제 2mm 미만의 그런 주저앉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CT상으로도 전이가 거의 없고 미세한 골절선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결정을 했고요. 비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요즘엔 저렇게 스타픽스 봉깁스라 그래서 이 반깁스 대신에 이제 저런 식으로 찍찍이로 된 보조기 같은 걸로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주에서 길면 한 2주 정도를 저렇게 반기부스를 하고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골절선이 더 진해지거나 아니면은 주저앉음이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1주차나 2주차부터 바로 회전 운동을 시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수술을 하는 적응증 2가지가 2mm 이상의 주저앉음이 있을 때 그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2mm 미만일 때는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회전 운동을 해봅니다. 직후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는데요. 한 1, 2주만 지나도 일단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했을 때 돌리거나 우리가 손등을 위로 하거나 아래로 하면서 회전을 했을 때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메카니컬 블록이라고 하는데, 걸리는 게 없는 경우에는 보통 한 2주 뒤부터는 깁스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딱 돌리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팔이 안 돌아간다, 그런 경우에는 2주째라도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차를 밀거나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는 등 이 팔꿈치에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은 한 달 정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제 70대 환자분이시고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발생한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오셨고, 여기가 이제 그 반대쪽 오른쪽 팔꿈치고 여기가 왼쪽 팔꿈치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골두와 그다음에 이 상완골의 관절이 여기 잘 보이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보이지가 않고 뭔가 이 음영이, 지금 요골두의 음영이 반 정도만 보이면서 이게 쪼개져 가지고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정상은 이렇게 요골두와 이 상완골의 관절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요골두가 이렇게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요골두의 위치에는 뼈가 비어 있고 그게 반으로 쪼개져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 뒤쪽에 뭔가 뼈 조각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삼두근이, 우리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주두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 삼두근이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 그러니까 삼두근의 견열골절까지 같이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엑스레이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이런 요골두의 위치에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어긋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반으로 완전히 쪼개져서 앞뒤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두의 견열골절, 이런 파편이 보이는데,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구불구불하게 해서 인대가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소견으로는 요골두 골절에 경부까지 골절선이 이어져 있는 완전골절, 그리고 전이 된 골절과 동반된 삼두건의 부분 파열 및 견열골절, 이런 소견으로, 먼저 요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뒤로 조각 나 있는 떨어진 요골두를 먼저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만든 요골두를 다시 요골의 몸통에다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까 이제 한 5cm 정도 열고 그 안에서 얘네들을 조립을 해서 또 그걸 몸통과 연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수술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테이블 리컨스트럭션이라 그래서 그 두 조각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몸 밖으로 꺼냅니다. 꺼내서 밖에 있는 이제 테이블에서 그 두 조각을 하나로 딱 만들어준 다음에, 밖에서 하나로 뼈를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수술 부위에 넣어서 이제 요골 경부, 몸통과 머리를 이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수술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두건의 견열골절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봉합 나사를 이용해서 삼두건을 봉합을 해준다, 이렇게 수술 계획을 했고, 이 지금 두 조각이 밖에서 몸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각을 몸에서 빼내서 이 두 개의 유관 나사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수술 부위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금속 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 판을 사용을 해서 다음처럼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은 잘 고정이 됩니다. 이 삼두도 이렇게 연결돼서 견열골절된 파편이 다시 주두 쪽으로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MRI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불구불했던 이 삼두의 인대도 이렇게 빳빳하게 일자로 잘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이제 요골두 부분이 완전히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쭉 피는 자세에서 한 10도 정도 제한이 있었지만 불편함 없이 구부렸다 폈다가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골두의 복잡골절, 보통은 우리가 요골두가 저 케이스에서는 한 2덩어리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한 3덩어리, 4덩어리, 어떤 경우는 한 5덩어리 이렇게 심하게 쪼개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덩어리까지는 좀 맞춰보는데, 4덩어리 이상 요골두가 쪼개지는 경우에는 고정을 해봤자 괴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요골두에 인공관절을 하자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한 3덩어리, 4덩어리까지는 젊은 환자들에서는 최대한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몸 안에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을 밖으로 빼내서 정확하게 그 골절 부위에 벌어짐 없이 압박을 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없이 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연세가 많고 70대 이상 환자분으로 인공관절을 3, 4조각 이상 부러지게 되면 인공관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겠지만, 이런 경우는 두 조각이었기 때문에 고정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판단하에 고정을 하였고, 이렇게 수술 전에 위아래로 어긋나 있었던 골절이 수술 후에 기능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절 탐정 김한주의 결론, 관절면이 2mm 이상 주저앉거나 메카니컬 블럭, 돌릴 때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 그 외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든 비수술적인 치료든 고정기간은 일주일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팔꿈치 재활 운동, 특히 구부렸다 폈다 재활 운동은 바로바로 시작을 하고 관절 운동을 시행하여야 좋은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골두의 복잡골절에서는 문제의 요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무조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세네 조각도 젊은 환자분들이면 최대한 고정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댓글에 많은 질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